뉴스 시작합니다. 김인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5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8시간째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일부 질문에 대해선 증거가 있느냐며 적극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인혜 기자, 지금 검찰 조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 대표는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뇌물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한 번 더 출석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면담 절차도 생략하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 건강 문제를 감안한 겁니다. 이 대표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대신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40분가량 휴식했습니다. 이 대표가 재출석을 언급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이어서 다시 부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답을 듣기보다 준비된 질문을 모두 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진술 태도도 궁금합니다. 조사는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 네, 검찰은 미리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낸 800만 달러 중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내준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미리 공개한 진술 요약서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핵심 질문에는 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심야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도 높은 비판이었지만 단식 때문인지 목소리는 작고 느렸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사이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단식 열흘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단식 현장인 국회에서 검찰로 향했습니다. 수원지검에 도착한 이 대표는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눈 뒤 준비한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지난달 4번째 소환 조사 때보다 목소리는 작고 느려졌습니다. 따짓 소환 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국정 방향을 전면 전환하고 내각 총사퇴로 국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을 악용해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며 결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체력적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지만 두 발로 꼿꼿하게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단식을 중단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곳 수원지검 앞에는 파란 피켓을 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진까지 대기하게 만드는 민폐 조사라며 열흘 가까이 곡기를 끄는 이 대표가 유유히 검찰청에 걸어 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의리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사회 일부 성혜랑 기자와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소식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 기자.
이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번까지 총 5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식 상태에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청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는 15층엔 의료진이 대기 중이고요. 청사 앞에는 구급차 한 대도 배치가 됐습니다. 지난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처음 검찰에 소환됐을 때와 비교를 해볼까요? 좀 대비되는 모습인데요. 이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1시간 40분 질의하고 20분 정도 휴식을 주는 방식으로 조사 중입니다. 휴식은 조사실 옆에 별도 공간에서 취하는 걸로 전해졌는데요. 2명의 부부장급 검사가 투입돼서 각 혐의별로 파트를 나누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는요, 이 대표가 거절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이번에도 이 대표 8쪽짜리 이 진술서를 공개를 했는데 네. 조사 과정에서도 이 진술서로 모든 답변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준비해온 진술서로요. 일부 답변을 가름하면서도 일부 필요한 질문에 대해선 추가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검찰이 특정 문건을 언급하면 문건을 보여달라고 직접 요청을 하거나 자신이 직접 결제한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공개한 8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서도 이 핵심 의혹인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 김성태 전 회장의 검찰 공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을 비교하면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건넨 시점과 장소가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스마트 농장 사업 비용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이 대북 경협 사업의 대가로 건넨 돈이고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죠. 이 300만 달러 역시 김성태 전 회장의 방북 추진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방울이 자체 사업을 위해서 돈을 건넨 거지 그렇죠. 이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 주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양쪽 공소장이 다른 거는요. 이 김 전 회장을 보다 나중에 기소했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더 수사를 정밀하게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더 다듬었다는 거고요. 500만 달러 대납 역시 이전 부지사, 즉 경기도 측의 요청에 따랐다는 게 이 쌍방울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로 검찰은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이 맺은 협약식 영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인하시는 거지. 프로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저거 안 쓸래요. 자, 우리 소원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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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참석자가요, 사인을 어떤 식으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모습 처음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목소리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날 김성태 전 회장은요, 북측에 경기도의 스마트 농장 비용 대납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남북경협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같은 날 열린 만찬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고요. 또 이 대표도 스마트 농장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네. 가운데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 건강상 문제로 네, 네. 6시 40분쯤 네. 지금으로부터 한 25분 전쯤에 네. 조사를 중단하고 검찰 정을 좀 있으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렇다면 검찰 조사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좀 진척이 됐을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시 40분경에 이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조서 열람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조사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요. 일단 전반부 조사에서는요. 스마트 농장 비용 대납 부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방북 비용을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대표가 지금 요청에 따라서 조사가 이른 시간 안에 방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 추후 조사 날짜가 정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추후 조사 날짜는 지금 전해지기로는 다음 주 화요일경 다시 한번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6시 40분쯤 건강상 이유로 이제 조사가 중단이 됐고 네.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에 다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속보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성 기자, 그렇다면 이 대표 단식 계속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검찰 조사 한 번 더 이뤄지게 되겠지만요. 이번 1차 조사, 그러니까 대북 송금 관련한 1차 조사가 끝나더라도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서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사건으로도 조사를 받았죠.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조사를 일단은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진행을 해보고 추후 경과를 본 뒤에 사건들을 병합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 검토 중입니다. 자, 문제는 이 대표의 건강입니다. 구속 여부 판단할 때 이 대표의 단식이 고려되진 않겠지만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신문 절차에 출석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일정의 차질을 빚는 상황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성혜란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또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만 3번째입니다. 이번에는 ICBM 같은 전략무기 대신 생수 배달차와 시멘트 트럭으로 위장한 예비군 부대를 앞세웠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포대를 가득 덮은 빨간색 트럭에도 용악산 샘물이라고 적힌 흰색 생수 운반용 차량에도 모두 방사포가 탑재돼 있고 무장병력이 타 있습니다. 북한이 위장방사포병 9분대라고 소개한 위장 트럭들입니다. 쌓이고 쌓인 증오와 복수의 힘을 재운 강철의 포신 높이 들고 격전장으로 육박하듯 노도쳐 나아갑니다. 어제 자정부터 진행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민간 무력, 즉 예비군을 동원한 무기체계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 열병식에선 트랙터로 방사포를 이끄는 정도에 그쳤다면 올해엔 군용으로 개조된 민간 차량을 공개한 겁니다. 평시에는 뭐 트럭이나 이렇게 뭐 일반 용도로 쓰다가 전시가 되면 거기다가 뭐 방사포를 탑재해서 뭐 예비군인을 무장시키겠다는 그런 의도로 공개를 한 거지. 지난 2월 조선인민군 창건일과 7월 정전협정 체결일에 이어 올해에만 3번째 열병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앞선 2차례 열병식과 같이 오늘도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번 열병식, 김정은 옆에는 아내인 리설주도, 동생인 김여정도 아닌 딸 김주애가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김주애를 후계자로 선전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어서 이혜주 기자가 전합니다. 남색 반팔 정장을 입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열병식장으로 입장합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입니다. 옆자리에 앉아 박수를 치고 빗속말을 주고받으며 열병식을 지켜봅니다. 지난 2월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 이어 2번째로 열병식에 참석한 겁니다. 작년 11월 이후 17번째 공개 활동입니다. 특히 류거준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을 포함해 외국 손님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주애를 내세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백두혈통 4세대로 앞으로 북한을 이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국내외, 특히 중국, 러시아에 보여주는 그런 차원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지쳐 보인다는 우리 당국의 분석을 의식한 듯 웃는 모습을 주로 노출했습니다. 반대로 리설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주애한테 붙잡아 두려면 혈주가 안 나오는 게 좋지. 의도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례적으로 러시아는 대표단 없이 군 협조단만 파견했습니다. 다음 주 예상되는 북러 정상회담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3대2, 한미일 정상과 이 중국과 러시아, 어떤 이야기입니까? 인도 뉴델리에서 오늘부터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3대2 구도가 눈에 띕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리와 외무장관이 참석한 중국, 러시아와 다르게 한미일은 정상들이 참석한 만큼 G20 정상회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오늘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도 했는데 주제가 기후 위기인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거론하지는 않았는데요. G20 정상회의 시작하기 전에 정상 라운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는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소재로 이 3국 협력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회의장에서 나란히 앉기도 했죠. 다음 주 북러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또 북중러 군사훈련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는 한미일 공조를 거듭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일본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시처럼. 제목이 좀 감성적인데 이재명 대표 오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단식 중에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요, 자신의 처지를 시 구절을 인용해서 비유했는데요. 이 대표는 출석 전 입장문에서 김수영 시인의 폭포라는 시를 인용했습니다.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탄압에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표 측은 군부 독재와 다르지 않는 검사 독재의 포갑 정치를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비유를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유로 든 말은 또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화무 11홍 건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건불 5년입니다. 그깟 5년 정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인용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을 겨냥해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적었습니다.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을 쳤지만 뛰어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 말은 대장동 의혹, 말로만 떠들썩하고 실제로는 별거 없지 않냐,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당시 후보는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호행이라는 시를 돌려줬는데요. 쥐와 또 쥐에게 뇌물을 받은 고양이에 빗대서 현실을 풍자한 시라고 소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도둑과 결탁한 관리에 비유한 뒤에 만약 쥐들이 행패를 부리면 사냥개를 부르겠다는 문구를 적어 응수했습니다. 쥐와 사냥개, 꽃, 폭포까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다양한 시적 표현이 등장해왔지만 단식 중인 제1야당의 대표가 5번째 검찰 출석을 한 오늘의 이 현실만큼 더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600명이 넘습니다. 무너진 건물에 깔린 사람들이 많아서 사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선 기자입니다.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거리에 사이렌이 울리고 시민들은 좁은 건물 틈 사이로 필사적으로 뛰어갑니다. 자동차는 떨어진 건물 잔해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거리는 병상으로 변했습니다. 좀 과장하자면 그 호텔 벽이 제 느낌은 한 45도 정도 기울어지는 느낌? 살면서 이런 공포를 느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발 멈췄으면 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현지 시간 8일 밤 11시쯤 북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71km 떨어진 아틀라스 산맥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모로코 제3의 도시인 마라케시는 세계적 관광지로 진앙 근처에는 17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현재까지 최소 600명 넘게 사망하고 300명 이상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거리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شي مش طلع ماشي هو واحد الوقيته كنسمع صداع قلت لخوتي زلزال هذا نزلوا بشويه نزلنا هنا حتى كتشوف الناس. 문제는 사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다수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데다 진앙이 산악 지역이라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모로코와 인근 지역을 강타한 지진 중 12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분석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한인 교민 피해는 없으며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의식을 잃은 4살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인 줄 알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엔 이 아이의 존재가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 건지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 앞에 노란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55분쯤 이 원룸에 사는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옆에는 4살 남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집주인 신고에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이들을 찾았습니다. 침입 흔적이나 외상이 없는 점을 미뤄 강력범죄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20년 이 원룸에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고 얼굴도 한두 번 정도 본 것밖에 없어요. 아이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현재는 의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엄마와 아들 사이로 추정됐지만 정작 숨진 여성의 가족관계 증명서엔 아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여성의 친자식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지금 출생을 이렇게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전자만 잘 할 거예요. 숨진 여성은 기초수급 생활자나 차상위 계층은 아니었습니다. 위기과정 파악에 나선 관할구청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여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집 내부엔 쓰레기와 잡동사니가 쌓여있고 전기요금도 석 달째 밀린 상태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아이를 학대했는지 등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얼마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교권 침해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속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딸을 떠나보내는 어머니는 끝내 무너지며 오열합니다. A 교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학교에선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 수백 명이 눈물로 고인을 배웅했습니다. 학교엔 분향소가 설치됐고 고인을 기리는 메모지가 빼곡히 붙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목숨을 잃으셨고 학부모들도 인식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커요. A 교사가 숨지기 한 달여 전 교권 침해 사례 설문에 직접 작성했던 피해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2019년 주변 친구들을 괴롭히는 학생을 지도한 뒤 해당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지만 누구도 도와준 이가 없었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청도 묵살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건을 보고 당시에 공포가 떠오른다면서 다시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떠한 노력도 다시 부메랑이 돼 돌아올 거라는 공포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A 교사는 교육청에 교권 상담 신청을 할 때도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웬만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쉽게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 교사들은 오는 16일 다시 모여 교권보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주말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걱정했는데 주말 수산시장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소비 촉진에 나섰습니다. 반짝 소비가 아닐지 상인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평소 주말보다 붐비는 수산시장입니다.
수산 대축제가 열리는 시장 입구 시식 코너. 피조개 파스타를 맛보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피조개를 넣어서 한 건데 전 좀 색다른 맛이 났거든요. 또 유명하신 셰프님도 뵙고 그래서 일석이조라고. 굴비, 갈치 등 선물 세트는 최대 25% 저렴합니다.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이달까지 쓸 수 있는 만원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저희 갈치나 전복이나 이런 물건 어떨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애가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가을 제철을 맞은 꽃게부터 전어까지 할인에 판매하고 있다 보니 주말을 맞은 수산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염수방류 직후 수산시장 주말 매출은 직전 주말보다 14.6% 늘어나며 상인들은 일단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할인 행사가 끝나면 손님 발길도 끊길까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를 먹으러 왔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시장 밖 상인들은 고민이 더 큽니다. 시장에는 문예비 상품 쓰면 뭐 30% 세일이니 뭐니 해서 장 보러 오는 사람들은 늘은 것 같아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할인 행사는 인천, 부산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가 끝나도 소비가 지속될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네, 아직도 낮에는 정말 더운데 아침 저녁으론 부쩍 시원해졌습니다.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들이 열렸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거리에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문어, 마녀 인형과 함께하는 댄스 파티. 좌우로 몸을 흔들며 저마다 춤 실력을 뽐냅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 어린이 축제입니다. 축제 현장 왕복 2차선 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량이 통제됐는데요. 아이들은 오늘 하루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분필로 그려보는 동심의 세계. 공놀이도 하고 외발 자전거도 타는 아이 얼굴엔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가 다른 자전거는 못 타거든요. 근데 그 외발 자전거만 연습하니까 잘 타줘서 그냥 재밌는 거예요. 잔디공원에 모인 아이들. 손에는 형형색색의 종이 비행기를 들었습니다. 파란 하늘을 향해 있는 힘껏 비행기를 날려봅니다. 비행기 날리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하루에 100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넓은 곳이니까 맘 편히 날릴 수 있었어요. 한강에서 열린 종이 비행기 축제에선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법도 듣고 바람이 이렇게 막 불고 있어. 어디서 불고 있어? 하나, 둘, 셋, 발사! 와, 바람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종이 비행기를 접어봅니다. 네, 저희 비법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만드는 거죠. 전국 곳곳에서 모인 천여 명의 아이들이 던진 비행기가 가을의 문턱을 수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채널A 뉴스 서성입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에서 재소자들이 교도소를 탈옥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그 수법이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합니다. 배두원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벽과 벽 사이에 손발을 쭉 뻗더니 개걸음치듯 위로 올라가 사라집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 카운티 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하는 34살 다넬로 카발칸테의 모습입니다. 카발칸테는 벽을 올라간 뒤 지붕과 담을 넘고 철조망까지 통과해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터라 주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He's already murdered two people, one in Brazil and one here in a very brutal manner. He's a very dangerous individual and he remains so. 당국은 현상금 1만 달러, 우리 돈 1,300만 원을 내걸었고 근처에서 8번이나 행적이 목격됐는데도 열흘째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화물차가 유유히 지나갑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이 화물차엔 런던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1살 전직 군인 아베드 칼리프가 숨어 있었습니다. 화물차 밑바닥 부분에 몸을 묶어 탈출에 성공한 겁니다. 칼리프는 군부대에 가짜 폭탄을 두는 등 테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Well, the Justice Secretary's already initiated an inquiry into what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is particular incident. I'd just also point out there are something like 4,000 more prison officers. 수사 당국은 현상금 2만 파운드, 우리 돈 3,300만 원을 내걸었지만 사흘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미 영국을 떠났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5번째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후 6시 40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더 조사받지 않겠다고 요구했고 검찰은 이를 수용해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작성된 조서 열람을 마치면 조금 뒤인 8시를 전후로 검찰 청사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12일에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다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래로 그리고 글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수 양희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럴 수 있어라는 이 제목에 네. 에세이를 출간하셨어요. 네. 그럴 수 있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 있어라고 지으신 건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왜 나한테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럴 수 있는 거야 막 이럴 때 그 입장 거꾸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뭐 그 사람도 역시 살려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나면 알면은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또 좋아하고 좋아하면 결국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 제가 늘 후배한테 말버릇으로 잘하던 말이라 네. 그래서 그게 책 제목이 됐어요. 글을 읽다 보니까 힌트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힘을 빼라. 아, 예. 제가 자전거를 옛날에 배웠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레슨하는 첫날이 넘어지는 법부터 배우자. 그리고 쓸데없는 힘을 빼라. 자기 발등을 보지 말고 멀리 보아라. 그래서 제가 어머 저거는 인생 노트네 진짜. 그런 의미에서 뭐 산다는 것도 사실 힘 빼는 게 중요한 거 같고 쓸데없는 힘을 빼고 멀리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말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건 아마 선생님의 어떤 뭐 굴곡진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청중이라던가 보고 있는 독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의 힘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20대가 저의 전성시대라 그러지만 저는 등록금이 없어서 2번 휴학하고 나중에는 재입학을 할 정도로 힘들었고 8년에 걸쳐서 대학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나의 그 지난 한 20대에 공감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마 제 책에도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난소암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는데 네네. 시한부 석 달 시한부라 그랬죠. 그때 난소암 말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막 우셨어요. 제 노래를 좋아하셨대요, 선생님이. 석 달 시한부라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 나이 30. 진짜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때도 그냥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별나죠? 항암을 안 했어요. 항암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야단 맞았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연예인협회에 전화를 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야단치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이야 이제 흐른 상황이니까 좀 더 담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 30살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건지. 어머님이 하여튼 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 뭐 항암, 생식, 무슨 무염식 그런 걸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저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렇게 무염식으로 먹다가 너무 기운이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장에 가신 날 제가 냉장고를 열고 오이지, 멸치볶음 막 이런 걸 꺼내 먹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딱 뜨면서 기운이 부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엄마, 나 이제부터 보통 사람 먹듯이 먹을 거야. 오히려 너무 틀에 안 가둬놓고 네. 좀 편하게 맞아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런 게 더 도움이 되셨던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면. 건강 프로도 하나 맡으셔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병이라는 게 습관이 만들기도 네. 하거든요. 진짜 우리들 50대에서 70대까지 느끼는 건강상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해서 28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긴답니다. 요즘에 음악 작업도 후배들이랑 많이 하세요? 어떠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뭐 바로 얼마 전에 성시경하고 같이 자 오늘은이라는 큰 콘서트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같이 했고. 그리고 요즘엔 또 엑소 첸하고 지난 5월달에 아, 그렇죠. 가장 최근 작업이 첸하고의 나의 꽃, 너의 빛. 어느새 다가온 기적처럼 꽃 한 송이 피어나기. 아, 근데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 첸을 골랐어요. 음성 중에서 고르라고 그래서. 음성 중에서? 엑소 멤버들 음성을 들으면서 이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했죠. 좀 활동할 수 없는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무대를 잃어버린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달라요. 무대에 설 수 없는 기간, 설 수 없는 입장이 되어본 사람들이 노래에 대해서 뭔가 또 새로운 의미를 구축하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후배들하고 일하시는 건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네. 좀 이렇게 안 맞다거나 세대 아니야. 차이 느낀다거나. 맞춰야죠. 당연히. 양희은 필요 없어. 너네 감각으로 프로듀싱을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해요. 철저히 그러면 뒤로 한 발짝 물러서 계시죠? 저는 그냥 빠져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시키질 않아요, 잘. 무서워서 그런지 왜 그런지. 그래서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양희은 색깔을 좀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 점에 중점을 둬주세요. 자기의 주관 가지고 뚜렷하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프로듀싱을 하더라, 이런 후배도 있었어요? 네, 그럼요. 어떤 후배가 또? 성시경. 자, 좋은데요. 다시 한번. 계속 다시 한번. 좋거든요. 이번에 아주 좋아.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제가 될 때까지. 오늘이 멀어지는 소리, 계절이 계절로 흐르는 소리. 선생님은 그런 후배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좀 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70년대의 노래 가지고 추억을 팔아먹지 않는 모습. 왜냐하면 나도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는. 네, 나스럽다, 양희은답다라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면 좀 너무 진부할 수도 있으니까. 수많은 명곡 중에서 양희은을 대표하는 한 곡이라면 이거다, 어떤 거 뽑으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백구예요. 백구. 그거는 우리 집에서 기르던 개인데 가사를 우리 막내 동생이 학교에 왜 전시되는 글짓기 있잖아요. 그걸로 뽑혔는데 그 당시 김민기 씨가 보고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린 날의 우리 집 풍광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어린 날의 그림이 그려져서 좋아요. 김민기 씨의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찢어진 악보를 다시 이어붙여서 불렀다. 네, 맞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김민기 선배가 그 보이스카우트 선배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서 그때 환송회를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악보를 저 노래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동기들이 아까 김민기가 저기다 그 악보 찢어버리던데, 그래서 제가 기다렸다가 청소 아주머니 계실 때 그거 얻어갖고 집에 와서 그 노래를 연습했죠. 연습했던 네. 곡명이 기억나세요? 아침 이슬이죠. 아침 이슬. 네. 그게 그 끝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하는데 우리 집이 그때 굉장히 이제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엄마의 빚보증으로 맨날 빚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린 우리들만 지키고 있는 집에 왔어요. 그래서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가 너무 좋더라고. 나도 언젠가 저 넓은 데로 허이허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노래에 반했어요. 선생님의 노래를 듣다 보면 이 선생님의 노래에 정말 선생님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 가슴을 지나가지 않는 노랫말은 안 불러요. 아무리 좋고 이거는 대박감이야 불러라. 그래도 안 불렀어요 사실. 그게 내 마음에 어떤 공명이 있어야 부르는 거예요. 울림이 있어야죠. 신간 에세이의 4장에 실린 글의 제목을 저도 오늘 되게 감명 깊게 받고 저희 제작진도 좀 뽑아봤는데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휴일날 새벽에 대중탕에 가는 거 좋아해요. 마음의 때까지 다 씻기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상쾌함. 그런 걸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런 작은 일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나를 좀 함부로 한다든지 뭐 끔찍하게 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좀 감싸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큰 일로 덮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거. 네, 노래로 글로 위안을 주신 가수 양희은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낮 공기는 여전히 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공기가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큽니다. 내일 아침 전국이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엔 서울과 광주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을볕이 쏟아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양산과 모자를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주도는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5mm 정도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틀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어떤 노력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란 공포 때문이다. 최근 열흘 사이에만 교사 5명이 숨졌습니다. 집단 트라우마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리에 빠진 교사들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피고 이 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교사가 살아야 학교가 산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의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